제가 최근에 그 조기동 작가의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강기정 시장께서는 되게 광주는 뭐 이숙회화밖에 없다. 이야기할 게 먹을 거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대구는 뭐가 있죠? 갑자기요? 그럼 진우님은 정치적으로 대구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대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본진이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좀 더 밀어주자라는 그런 화끈한 성향이 강한 것 같고, 광주는 이제 가차없이 딱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당은 찍진 않고 투표를 안 해버린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광주는 좀 차가운 그런 좀 내심 가장 따뜻하게 보이면서도 차가운 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구는 뭔가 차가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따뜻한 면을, 뜨거운 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있다는 표현도 많이 쓰죠. 네.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물론 저는 아니지만 약간 스스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다. 이 색깔이 빠지면 안 된다. 누가 이제 아무리 이제 지지율이 낮아도 여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여기에서가 기반이 닦여 있어야 다른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세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고 좀 생각을 들긴 드는 것 같아요. 대구는 2.28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1960년 2월 28일 부패한 자유당 정권을 물러나게 한 시발점이자 대구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첫 민주운동. 대구에서 열렸었던 그런 운동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래서 두류공원에 그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2.28에 대해서는 지금 폴티 참여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 대구 사람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5.18을 광주에서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인지 되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민주와 자유를 위한 열망의 어떤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이 의미 있게 좀 존중되고 길어지고 또 지역 시민들에게 자랑으로 여겨지는 게 아닌 게 안타깝고,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5.18이랑 2.28 관련해가지고 오늘부터 광주의 주요 5.18 사적지에 228번 버스가 운행합니다.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버스입니다. 대구에서는 518번 버스, 즉 5.18을 기리는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대구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좀 사업적으로 좀 활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는 광주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광주 하면서 내려왔을 때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고 5.18 정신을 본받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왜 민주당에는 광주가 민주당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광주는 챙기지 않느냐. 그런 의문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당 독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조기동 작가의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호남 차별에서 저발전과 이 대의주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뭐 요게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 중산층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또 한편에서는 경기도로 이주한 호남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선거에서 어떤 투표를 하는지를 보면 지금의 광주 사람들이 느끼는 서운함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셨던 광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과도 맞물릴 것 같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 광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도 민주당이 광주를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홀대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광주에는 조금 더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지만 한번 꽈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했던 것들은 다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제 광주도 이제 조금씩 흐름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하면은 아연님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민주화의 도시? 너무 이거 약간 뻔한 질문이라서 의미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사실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역시나. 광주는 제가 또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야기할 게 먹을 거밖에 없어요. 뭐 자랑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국적으로 광주 음식 맛있다, 전라도 음식 맛있다. 대구 음식도 맛있는데. 끝이 아니 이제 대구 음식도 맛있는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좀 먹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럼 광주 하면은 무엇이 딱 떠오르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딱 랜드마크가 없는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요즘에 5.18 말고 무등산이 1위라고 합니다.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네, 무등산. 아, 기아 타이거즈. 아 맞아요. 기아 타이거즈 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도. 광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네. 그것도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끝인 거죠. 뭐 없는 거예요. 대구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상상이 되냐면 대구는 뭐가 있죠? 갑자기요? 광주랑 대구를 약간 인프라 차이 비교할 때, 광주는 뭐 유스케어밖에 없다. 근데 뭐 대구는 그거에 비해서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더 많이 들어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그런 거예요. 듣게 이제 들었어요. 어떤 거 보면은 광주 사람들은 동대구역만 가봐도 인프라 차이를 확 느낄 겁니다. 동대구역에 신세계가 연결돼 있고 광주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랑 대구 동대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느낌이랑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대구는 보니까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대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그거 반월당 쪽에. 네, 반월당에 있고 그거를 이제 어제 한 바퀴 보면서 바로 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통 인프라와 문화 생활을 딱 집약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인프라도 이제 대구도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구나. 근데 광주는 유스케 오면은 이제 딸랑 신세계백화점도 이제 큰 신세계백화점도 아니지만 끝이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나가야 되죠. 네, 택시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인프라도 이제 광주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이제 지금 강기정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 전 조금 이제 그동 전임 시장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광주가 좀 더 지금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동대구역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박정희 광장 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또 영남대학교에는 최근에 박정희 동상이 이미 건립이 됐고 배경으로 좀 넘어가면 홍준표 시장이 광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곳곳에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논란들, 최근 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찬반의 논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박정희가 등장해야 되는 이 시적절함에서 의문을 이제 띌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이제 경북에는 구미에 박정희 체육관도 있고 박정희에 대한 어떤 인물을 대구 경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선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굳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앞서서 자신을 띄우기 위한 이런 도구로 잘 사용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뭐랄까요?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예를 들었잖아요. 뭐 시장이. 그러면 그 컨벤션 센터는 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꽉꽉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창업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시라든지 이런 큰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리셉션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박정희 동상이 들어설 만한 공간? 그리고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늘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찬성했을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것이 한 게 아니라 결국엔 탑다운 식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걸 설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금 드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구 사람이었어도 그것에 대한 건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박정희 동상 생기는 것도 박정희가
가 이제 영남대학교를 만들었다는 설립자라는 명목으로 그걸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또 그 유래를 들여다보면 그게 또 아니기도 하고, 영남대학교 안에 이제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사실상 진짜 영남대학교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기리기 위한 어떤 일이었는가, 동상이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크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구, 광주 지역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이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